당신이 대형 유람선에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스피커에서는 여전히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선장이 갑판에 나타나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승객 여러분, 오늘 하늘은 맑고 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눈치챕니다. 선원들이 조용히 소화 호스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 수를 다시 세고 있습니다. 배수 펌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여기서 모순이 보이지 않습니까? 2025년 12월 14일 한국은행 BOK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긴급 유동성 모드를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시중은행 특별 대출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테이블 위에 미리 놓아둔 심장응급약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몸이 건강하다면 왜 심장응급약을 준비합니까? 배가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다면 왜 선원들이 구조장비를 점검합니까? 불과 6일 전인 12월 8일 한국은행은 국채 매입을 통해 1조 5천억 원을 시장에 추가로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만기가 있는 대출이 아닙니다.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주입되는 돈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한 손으로는 모든 게 안정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손으로는 돈을 풀고 구조 계획을 준비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마트에 갔을 때 라면 가격을 눈여겨보셨습니까? 사과 가격은요,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통제되어 2에서 3% 정도라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왜 장을 볼 때마다 지갑에서 돈이 더 빨리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사고 있거나 아니면 보고서의 숫자들이 당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거나 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아는 승객이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십시오. 이 영상은 배 밑바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기관실로 내려가서 이 배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를 봐야 합니다. 바로 RP 펌프입니다. RP는 리퍼처스 어그리먼트, 환매 조건 부채권의 약자입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30초 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억 원짜리 롤렉스 시계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급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시계를 전당포에 가져가서 말합니다. 8천만 원 빌려주세요. 다음 주에 8,200만 원에 찾으러 올게요. 그게 바로 RP입니다. 한국은행이 전당포 역할을 합니다. 시중은행들이 채권을 맡기고 현금을 받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사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론적으로 이건 그저 단기 대출입니다. 돈은 상환됩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숫자를 보십시오. 2025년 초 한국은행의 총 RP 잔액은 약 0.5조 원이었습니다. 2분기에는 2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3분기에는 4.5조 원, 그리고 지금 연말에는 6.5조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8개월 만에 이 펌프의 출력이 13배로 늘었습니다. 롤렉스 예시로 돌아가 봅시다. 첫 주에 8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만기가 됐는데 찾을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천만 원 더 빌려주세요. 다음 주에 갚을게요. 그 다음 주에는 1억 원, 그 다음에는 1억 2천만 원.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일주일짜리 단기 대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은 절대 빚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 빌려서 옛 빚을 갚고 있고 매번 더 많이 빌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정확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가 덜 기울도록 한 칸에서 다른 칸으로 물을 퍼내듯 시스템에 돈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 위의 총 물의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왜 당신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와인 한 통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국가의 총 실물 자산입니다. 공장, 토지, 기술, 국민의 노동력. 더 많은 와인을 만들지 않고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려면 정부에게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 한 통을 더 붓는 것입니다. 와인통의 부피가 2배가 됩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와인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마셔보면 어떻습니까? 밍밍합니다. 알코올 도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당신의 월급이 바로 그 희석된 와인 한 잔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루에 10시간씩 일합니다. 작년과 같은 금액을 어쩌면 조금 더 받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쌀을 사고 고기를 사고 기름을 넣으러 가면 그 돈의 구매력이 상당히 줄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건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은행 시스템의 통화 승수 효과로 한국은행이 주입하는 일, 원마다 10에서 14배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RP에서 6.5조 원,
채권 매입에서 1.5조 원을 더하면 시장에 대한 총 영향은 80에서 112조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112조 원이 얼마입니까? 서울 강남구의 모든 아파트를 통째로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펌프는 물을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주머니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기술 스타트업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배 밑바닥 어두운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알게 될 내용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을 지켜봐 왔다면 둔촌주공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아파트 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12,000세대 이상, 총 가치는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2022년 이 프로젝트는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리가 오르고, 건설 비용이 오르고, 매수자들이 발을 뺐습니다. 시행사들은 사업을 계속할 돈이 없었습니다.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정부와 한국은행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프로젝트를 파산시키고 단기 손실을 받아들이고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 둘은 돈을 풀어 살리고 시장이 회복되길 바라는 것. 그들은 두 번째를 택했습니다. 유동성을 주입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살아났습니다. 강남은 계속 올랐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균열을 수리한 게 아닙니다. 이건 상처에 테이프를 붙이고 저절로 낫기를 바란 것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균열은 낫지 않았습니다. 더 넓어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부동산 프로젝트 대출 총 잔액은 130조 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잠재적 부실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이미 침수됐지만 문이 잠겨있는 선실과 같습니다. 갑판 위 승객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춤추고 먹고 배가 잘 운항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배 밑바닥에서는 물이 매일 차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 프로젝트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RP 펌프에서 나온 돈,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서 나온 돈이 이곳으로 흘러들어 숨을 붙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사들은 원금을 갚지 못하지만 여전히 이자는 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버티며 기적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좀비 기업의 정의입니다. 살아있지도 않고 죽어있지도 않고 오직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존재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너무 많이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원화가 가치를 잃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높은 금리를 배 옆구리를 치는 큰 파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 파도가 배 밑바닥에 침수된 선실들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배가 균형을 잃습니다.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카싱, 홍콩 사람이고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중 한 명입니다. 리카싱은 한 가지 투자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절대 마지막 동전까지 벌려 하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그는 정점까지 기다렸다가 파는 대신 가격이 아직 오르고 있을 때 기꺼이 자산을 팔았습니다. 2013년, 2014년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아직 폭등하고 있을 때 리카싱은 본토의 자산을 조금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가 늙어서 감각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10년 후 돌아보십시오. 헝다가 무너졌습니다. 비구 이위안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수십 개의 중국 부동산 회사들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 직전에 섰습니다. 리카싱은요? 그는 현금 더미 위에 앉아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는 간단한 원칙을 이해했습니다. 배가 너무 무거우면 살아남기 위해 짐을 버려야 합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자산이 침수된 선실에 있지는 않습니까? 매수자가 사라진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PF 프로젝트에 가장 많이 대출해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침수된 선실들을 구하기 위해 선장은 더 위험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비 연료까지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국민연금은 세계 최대 연기금 중 하나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이 기금은 약 1,000조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화로 거의 7,50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당신의 돈입니다. 저의 돈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바라며 매달 납부하는 모든 한국 국민의 돈입니다. 이제 이 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화가 너무 빨리 가치를 잃지 않도록 한국은행은 1년의 통화스왑 거래를 실행했습니다. 그들은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팔아 원화를 매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달러 공급원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2024년 11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초기 규모 약
500억 달러의 스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최근 몇 달간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가 석탄이 거의 바닥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속도를 줄이는 대신 선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선원들 침대에서 나무를 뜯어내 보일러에 던져라. 배는 여전히 빠르게 달립니다. 갑판 위 VIP 승객들은 여전히 만족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선원들은 어디서 잡니까? 당신의 연금이 바로 그 침대 판자입니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고 있지만 그 대가는 당신의 미래입니다. 이제 간단한 계산을 해봅시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의 시장 개입을 지원하기 위해 1,300원의 달러를 팔아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개입하지 않았다면 환율이 1,500원까지 갔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잠재 가치보다 15% 싸게 달러를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500억 달러의 15%는 75억 달러입니다. 1,400원 환율로 원화 환산하면 10조 원이 넘습니다. 이제 이 숫자를 한국의 2,700만 사회보험 가입자로 나눠보십시오. 한 번의 거래로 한 사람당 약 37만 원을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직접적인 손실일 뿐입니다. 복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를 합니다. 오늘 잃은 1원은 단순히 1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돈이 앞으로 20년, 30년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모든 것입니다. 연평균 투자 수익률 7%로 계산하면 오늘 잃은 37만 원은 20년 후 약 140만 원이 됩니다. 올해의 다른 개입 거래들까지 포함하면 한 사람당 실제 손실은 400만에서 800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우편함에 어떤 통지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가 어떻게 하는지와 비교해 봅시다.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 GPFG는 1조 6천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세계 최대 국부펀드입니다.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기금은 절대로 환율 개입이나 단기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일까요? 노르웨이 사람들은 연금이 국민의 돈이지 정부의 돈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의적인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한국은요, 그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배가 천천히 달리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경제가 더 느리게 성장하고 원화가 조금 더 약해지지만 당신의 침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아니면 배가 빠르게 달리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지만 20년 후 은퇴할 때 당신의 계좌가 이미 오래전에 속이 빠져 있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을, 댓글로 당신의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걱정되실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목적은 당신을 겁주는 게 아닙니다.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절대 구조 헬기가 오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구명보트를 만드십시오. 구체적인 재료로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 미국 달러입니다. 이것은 보트를 만들 좋은 목재입니다. 왜 달러입니까? 원화가 약해지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보유하면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사지 마십시오. DC에 이 전략을 적용하십시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즉 매달 일정 금액으로 꾸준히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을 달러 구매했습니다. 환율이 얼마든 상관없이 환율이 낮으면 더 많은 달러를 삽니다. 환율이 높으면 더 적게 삽니다. 평균을 내면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 하지 않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얻게 됩니다. 목표는 유동 자산의 약 20에서 30%를 달러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외화 계좌를 열거나 증권거래소에서 달러 ETF를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료, 금입니다. 이것은 온 바다가 혼란스러울 때 당신을 안정시켜주는 쇠밈입니다. 금은 화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금을 더 찍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중앙은행도 허공에서 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자본이 적다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금 ETF를 고려하십시오. 사기 쉽고 팔기 쉽고 보관 걱정이 없습니다. 자본이 더 크다면 실물금이 좋은 선택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골드바, 금반지. 손에 쥐고 있으면 아무도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목표는 자산의 약 10에서 15%를 금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건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건 보험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달러나 금을 생각하기 전에 구명조끼가 필요합니다. 구명조끼가 무엇입니까? 현금 비상자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실수를 합니다. 모든 돈을 주식, 코인, 부동산에 쏟아붓고 한 가지 현실을 잊습니다. 폭풍이 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수익을 내는 자산이 아닙니다.
살아갈 돈입니다.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입 없이 최소 6개월을 살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월 생활비를 계산하십시오. 월세, 식비, 기름값, 공과금, 보험료, 6을 곱하십시오. 그것이 저축계좌에 보관해야 할 금액입니다. 투자하지 말고 위험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이 구명조끼를 갖춘 후에야 보트 만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레이 달리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입니다. 그에게는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유명한 전략이 있습니다. 모든 날씨를 견디는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일 비가 올지 해가 뜰지 모르니 두 조건 모두에서 잘 달릴 수 있는 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는 주식, 장기 채권, 단기 채권, 금, 원자재를 포함합니다. 각 자산 유형은 서로 다른 경제 조건에서 좋은 성과를 냅니다. 합치면 포트폴리오는 단일 자산에 베팅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달리오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고방식을 배우십시오. 맑은 날에만 달리는 배를 만들지 마십시오. 폭풍을 견딜 수 있는 배를 만드십시오. 마치기 전에 매주 확인할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선장이 매일 아침 레이더를 점검하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첫째, 배의 기울기를 점검하십시오. 원달러 환율을 보십시오. 환율이 1480원을 넘어 계속 오르면 그것은 배가 기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포트폴리오에서 달러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둘째, 바람의 세기를 점검하십시오. 한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십시오. 금리가 3.5%를 넘으면 파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4%를 넘으면 위험 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흔들림을 점검하십시오. 은행 부실 채권,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 프로젝트, 비정상적인 예금 인출에 관한 뉴스를 추적하십시오. 소형 저축은행들이 문제를 겪기 시작하면 그것은 조기 경보 신호입니다. 다음 영상들에서 이 지표들에 대해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떠나며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폭풍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학 학위가 있는지, 대기업에 다니는지, 중소기업에 다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구분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누가 준비했고 누가 준비하지 않았는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미리 달러를 산 사람들이 승자가 되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을 때 현금과 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싼 가격에 자산을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역사에서 배운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무시한 사람들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새 영상을 올릴 때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모든 분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전에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지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